네, 일단 이 종목은 암호화폐하고 관련이 있고요. 첫 번째 씨앗이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자결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결제.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씨앗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요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또 한번 검증해 볼까요? 이날 그러니까 6월 달에 갑작스럽게 강세를 보였었죠.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무기도 있고. 근데 그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었는데 거래 한도를 풀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에 대한 영향을 준 거예요? 전자결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승이 오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죠. 근데 이 주저앉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외 자회사가 있을 경우 그것이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연결해서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최근에 가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 아무리 내가 본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해외 자회사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주가가 쉽게 상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 자회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이렇게 좀 정리할 건 정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어요. 페이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39억 4천만 PCI라고 그러던가요? 그 정도 되고 하루 거래량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라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자화폐 시장이 지금 활성화돼서 막 가격이 오르고 있다든지 그럴 때 가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거 이외에도 삼성페이에 대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페이에도 이제 개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죠. 지금 대충 알았어요. 아, 전자결제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아, 암호화폐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아셨는데 이게 중요하죠. 제가 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5일선 이상에서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닿지 않는 5일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5일선이잖아요. 수평선을 그었을 때 닿지 않는 5일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닿지 않는 5일선은 굉장히 깡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깡패.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의 힘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원인점이라면 한두 끝도 없이 연결되죠. 그런데 절점이라면 석 달 이내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덩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에너지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요. 사실 원인점입니다. 원인점에다가 뚱뚱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보니까 어디서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서 걸리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딱 비교를 해보시면 얘를 뚫으려고 이 근처에서 거래가 왕성하게 생기죠. 강한 적을 적을 상대하려면 나도 많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그 왕성한 거래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저항을 이기기 위한 그런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원적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요? 저항과 지지를 비교를 해서 내가 과연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따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항은 무지 강한데 가깝습니다. 그죠? 근데 지지는 어디 있어요? 지지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자, 얘도 지금 얘만큼 뚱뚱하진 않지만 상당한 태양봉이에요. 태양봉의 시가에는 거역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대략 2,7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저항은 가깝고 강성합니다. 지지는 멀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절반 매도죠. 절반 매도하고 일단 몸집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걸 넘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절반 매도, 몸집을 가볍게 하고 뚫고 나간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추격 매수. 그러니까 3,920원이 넘어선다면 시가 종가 넘어선다면 절반 매도했던 것을 다시 매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750원이 깨지게 되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가지고 있다가 이걸 타고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다시 강세를 보일 때, 얘의 저항을 이겼을 때 다시 추가를 매수를 하는 거고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얘한테 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도 이제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얘도 결정적으로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중에 강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2,750원에서는 후퇴해야 된다.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